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능 시험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청이 본격적인 수험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는 광주와 전남 지역 고등학생들도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 윤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수능 시험이 어느새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부담감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수능 날이 다가온다는 압박감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긴장감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수능은 문과와 이과가 통합된 첫 시험이고 국어와 수학의 선택 과목이 도입되는 등 이전과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 일선 진학 담당 교사들은 남은 기간 새로운 내용보다는 알고 있는 개념 등을 다시 정리하고 무엇보다 긍정적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모의평가를 중심으로 핵심 개념을 빠르게 정리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답노트 체크, 마지막으로 수능 시정에 대한 어떤 생활 패턴들을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광주시와 전라남도 교육청은 수험생의 안전과 방역 관리를 위해 11일부터 일선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원격 수업을 실시합니다. 수험생 중에 자가격리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별도 시험장도 운영합니다. 지금 현재 2병 이상인데 8명 확진자가 치를 수 있고요. 그리고 자가격리자 학생을 혹시 위해서 2개의 별도 시험장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수험표 배부는 오는 17일 이루어지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의 수험생은 17,000여 명과 14,400여 명입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현재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광주 곳곳에서 한창입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광주시가 처음으로 지하 공사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 월드컵 경기장 앞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는 두꺼운 철판 아래로 내려가니 흙막이 가설물이 바둑판처럼 설치된 현장에서 지하 정거장에 들어서는 시설물 공사 작업이 한창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주행로 건설 현장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제 양쪽으로 경전철이 지나게 됩니다. 광주를 크게 한 바퀴 도는 형태의 도시철도 2호선의 총 연장은 41km. 가장 먼저 공사에 들어간 시청부터 광주역까지 1단계 구간의 공정률은 25%를 보이고 있고 2024년 초 준공 예정입니다. 땅을 파가지고 그다음에 그 구조물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 구조물 내부에 그 기타 통신 시설이라든지 철로 시설 같은 거를 할 예정입니다. 2년 전 정부가 승인한 2호선 총 사업비는 2조 1,700억 원. 하지만 광주시가 2단계까지의 실시 설계를 진행한 결과 일부 구간 지하화 필요성 등으로 총 사업비는 3조 원 안팎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시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늘어난 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물가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개정사항 이런 것들을 가서 협의를 하고 있고 광주시는 특히 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 제조서 절차를 면제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사과 SNS 사진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와 목포를 방문합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후 5.18 자유공원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의 방문에 대해 5.18 단체들은 사죄의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지역의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면 전환용 정치쇼에 불과하다며 방문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순천과 전북 정읍을 잇는 국도 22호선 일부 구간에 도로 공사가 한창인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안과는 달리 도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도에 정아람 기자입니다. 총 길이 210km, 순천과 전라북도 정읍을 잇는 국도 22호선입니다. 광주와 전북 등을 오가는 차량만 하루 평균 3,000여 대로 일부 구간은 도로폭이 좁고 굽은 길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큽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부터 순천 주암과 화순 동면 9.71km 구간을 직선화하는 공사에 들어갔는데 주민들은 오히려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농로로 직선 도로가 생기면서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통로박스를 3곳에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한 곳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차로 이용 시 다른 마을로 돌아가야 하는 데다 과속 차량과 충돌 등 교통사고 위험도 크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를 길을 반드시 내는데 여기도 사고가 없이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주민들이 불안해서 요 신호등 설치한다고 하면 못 살겠다고 해요. 노인들이. 주민 설명에도 없이 설계가 변경된 사실을 안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어제 우리가 쫓아가니까 설계 변동이 됐다는 것이요. 그 말이 안 되지 그것이. 국토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루 통행량이 7,000대 미만이어서 도로구조시설 규정상 통로박스 한 곳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입체 교차로는 2k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다. 국토부가 당초 설계를 할 때 도로시설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농민들은 계획대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국토부에 민원 제기서를 제출하는 등 단체 행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최근 요소수 대란으로 농도인 전남 지역 농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농사에 쓰이는 요소 비료가 바닥나서 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기계도 멈춰섰습니다. 민소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 작물인 미나리를 기르는 신계주 씨. 때 아닌 요소수 대란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작물 생육에 중요한 요소 비료가 동이 났기 때문입니다. 요소 처방을 못함으로써 그 상품 가치가 뚝 떨어진다. 그러다 보면 저희는 이제 제 가격을 못 받고 큰 타격을 저희는 입는 겁니다. 각 농협에는 2, 3주 전부터 요소 비료 공급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평소 24톤가량의 요소 비료가 천장 높이까지 가득 차 있었는데요. 지금은 재고가 모두 소진돼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요소 비료를 겨우 구한다 해도 5배 이상 오른 가격을 줘야 합니다. 농기계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같은 농기계도 요소수가 있어야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축산 농민 김상호 씨는 소들에게 줄 사료를 운반하지 못해 걱정이 큽니다. 트랙터가 요소수가 없어서 운반을 지금 현재 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볏짚들이 전부 지금 논 속에서 비가 이렇게 와도 방치된 상태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년 상황도 걱정입니다. 올해 벼농사는 마무리됐지만 요소 대란이 길어질 경우 내년 수입 가격 급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작물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도 있다. 수급을 안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업체들이 그런 시스템 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부는 요소 수입처를 다양화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농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발 요소 대란으로 비료값 인상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최근 국회 농해수위 예산안 전체 회의에서 요소 수급난으로 비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농민 부담 증가액이 약 4,4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비료관리법의 지원 규정에 따라 지난 2008년처럼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지원안을 정부 예산안에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 서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치매 안심 반려 AI 혜원이 희망 나눔식을 개최했습니다. 서구는 홀몸 장애인 증가와 돌봄 공백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와 주식회사 CN아일랜드가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이목이 집중된 고흥에 관광, 레저, 휴양을 아우르는 고흥예술랜드 관광단지 조성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주식회사 CN아일랜드는 고흥 영남면에 5천억 원을 투자해 컨벤션 시설과 분양형 호텔 그리고 스포츠파크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보성군과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생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과
교통안전의식 함양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홍보하기 위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보성군은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과 지역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이상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통합 AI FDS 시스템 운영 이후 보이스피싱 예방액이 2018년 7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5억 원으로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이 보이스피싱 주요 대상이 됐던 기존과 달리 최근에는 VIP 고객이나 주거래 은행이 뚜렷한 고객 등도 대상이 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예방에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이후 처음으로 전남도청을 방문해 김영록 지사와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환담에서 김 지사가 지역 대선 공약 반영과 의과대학 및 COP33 유치 등 핵심 과제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고 이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어제 나주시장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에 이어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수천만 원을 받고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관여한 혐의로 나주시청 소속 공무원을 구속했습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선거 범죄 단속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과 광주 5개 경찰서는 55명 규모의 전담반을 편성해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등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선거 범죄를 수사하려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보호하고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전기 등 친환경 차량 의무 구매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공공부문 저공해차 실적을 보면 서울 등 14곳에 100% 의무 구매를 이행했으나 광주시 교육청은 0%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이 공공기관으로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한 데다가 비구름까지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현재 일부 서해안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비구름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대체로 흐리겠고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입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남 해안 지역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5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낮고요. 한낮 기온 11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보성은 현재 기온 6도에서 시작하고 있고 낮 기온 11도, 여수 13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2도, 영암 13도, 장흥 12도로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신안도 낮 최고 기온 13도에 머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모레는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로 내려가 더 추워지겠고요. 주말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